어느 날 미국의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 치토스 한 조각이 올라왔어요. 이 치토스가 얼마에 낙찰됐을 것 같아요? 놀라지 마세요. 치토스 한 봉지도 아닌 이 한 조각의 가격은 치열한 경쟁 끝에 무려 99,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1천만 원을 써낸 사람에게 낙찰됐어요. 이 치토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치토스를 탄생시킨 위대한 발견부터 치토스의 모양은 왜 이따구로 만들어지는지, 손에서 끈적하게 굳어버리는 치토스 가루의 정식 명칭도 알려드릴 거고요. 미국 최고의 여가수가 자신의 뮤직비디오에 치토스를 등장시킨 이야기까지, 오늘은 치토스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치토스는 전쟁과 매우 관련 깊은 과자거든요. 그렇다고 전투식량으로 쓰였던 건 아니었고요. 전쟁 때문에 개발된 어떤 물건이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치즈 분말이에요. 서양인들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치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다들 알다시피 이게 보관이 좀 까다로워요. 조금만 기온이 높아도 지방이 흘러내리면서 녹아버리고 유통기한도 매우 짧죠. 그런데 20세기 초 치즈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역사적인 발견이 일어납니다. 치즈에 어떤 첨가물을 넣으면 지방이 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바로 가공치즈의 탄생이었죠. 지방이 녹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생겼어요. 그 중에서도 치즈를 건조시켜서 유통기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죠. 게다가 2차 대전 중에는 치즈를 극한으로 고온 건조시켜서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이 개발되거든요. 덕분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들도 치즈를 곁들인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생겼어요. 미국 정부는 전쟁이 계속될 걸 예상하고 낙농업자들과 치즈 계약을 맺었는데,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이 많은 치즈들을 쓸 곳이 없는 거죠. 계약을 취소하자니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게 뻔하고, 하늘 수 없이 계약대로 치즈를 사들여서 보관을 하거나, 그게 안 되면 사들인 값보다 더 싼 가격이라도 되팔아야 했는데, 이런 치즈를 바로 정부 치즈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정부미랑 똑같은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죠. 이 찬스를 식품 회사들이 놓치지 않았겠죠. 혹시 프리토스라는 과자 알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옥수수로 만든 과자인데, 이 프리토스를 만들던 찰스 둘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찰스 둘린은 자신이 만들던 프리토스에 남아도는 치즈가루를 뿌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48년 옥수수 반죽 튀김에 자신이 개발한 시즈닝과 치즈 분말을 섞어서 새로운 과자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바로 치토스였던 거예요. 치토스는 그 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강렬한 치즈 맛과 특유의 바삭함 때문에 출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찰스 둘린이 운영하던 프레이사 단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잘 팔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프레이사는 미국 남부에서 감자칩을 팔던 레이라는 회사에게 남부 지역의 유통을 맡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너무 성공적이어서, 야, 이럴 거면 우리 그냥 합병을 하자 하고 탄생한 게 바로 현재도 치토스와 레이 감자칩을 판매하고 있는 프리토 레이라는 세계적인 과자 회사였던 거죠. 이 치토스라는 이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마스코트인 치타 때문에 치토스라고 지은 거 아니냐 하는 오해인데, 정확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지만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치토스가 처음 나왔을 때 이름이 지금과는 다르게 치 점 찍고 토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즈 플러스 프리토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이죠. 어쩌면 치토스보다 더 유명할지도 모르는 이 마스코트의 정식 이름은 체스터 치타예요. 체스터는 1986년 CF 감독이자 디자이너였던 브래드 모건에 의해 탄생한 캐릭터인데요. 썰에 따르면 체스터의 모델이 핑크 팬더였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비교해보니까 비슷하긴 하죠. 체스터 하면 불쌍함의 대명사기도 합니다. 체스터가 등장한 초기에는 항상 치토스를 먹으려다가 실패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리고 언젠간 먹고 말 거야 라는 대사를 치는 게 체스터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슬픈 소식은 추억 속의 체스터 치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2D 애니메이션 세상에 있던 혼모노 체스터였지만 2008년에 리얼월드로 나오면서 3D 리얼충으로 재탄생하게 됐거든요. 이 시대의 흐름이라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들이 알던 그 체스터가 맞나 싶기도 하고 헤이하치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2D 시절 체스터는 더 이상 없다는 슬픈 소식 알려드립니다. 치토스는 하늘 아래 똑같은 모양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제각각으로 생겼는데, 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모양이 전부 다르다 보니까 품질 관리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치토스 먹다 보면 좀 두꺼운 건 양념이 안 배어 있고, 작은 건 또 너무 많이 배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치토스 공장을 세울 때는
치토스는 반드시 연구실도 같이 만들어요. 이 연구실에서는 30분마다 한 번씩 치토스의 화학적 구성을 분석해서 적절한 밀도와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 검사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4시간마다 한 번씩은 공장 직원들이 직접 시식을 하는데요. 이때는 본사에서 특별히 보내주는 완벽한 치토스 샘플하고 맛을 비교한다고 해요. 그런데 치토스의 특이한 모양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특별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2016년에 치토스 박물관이라는 사이트가 개설됐어요. 사람들이 치토스를 먹다가 특이한 모양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서 제보하고 그 중에서 선정된 사람은 진짜 치토스 박물관에 전시되는 영예와 함께 거액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치토스 이벤트였던 거죠. 그런데 공식적인 이벤트는 끝이 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신기한 모양의 치토스를 찍어서 올리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일종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은 셈인데, 자, 이 와중에 어떤 사람이 고릴라를 닮은 치토스를 이베이에 경매를 붙여버린 거예요. 팔렸냐고요? 네, 솔드 보이시죠? 믿기지 않겠지만 앞서 말한 대로 99,000달러, 즉 우리 돈 1억 1,000만 원에 누군가가 사가셨습니다. 주작 아니고요. 이베이 가면 아직도 이 페이지가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아니 어떤 미친놈이 이걸 1억에 샀나 하실 텐데, 사실 이 가격에 팔린 이유가 다 있어요. 이 치토스가 일반 고릴라가 아니라 바로 이 사진의 고릴라를 닮았다는 이유로 1억에 팔린 거거든요. 그럼 이게 누군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사진 속 주인공은 2016년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밈으로 선정된 하람베라는 고릴라였던 거예요. 이 하람베는 동물원 고릴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람베를 구경하던 3살짜리 아이가 우리 안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행히 해자 속으로 떨어져서 큰 부상은 없었는데, 문제는 다른 고릴라들은 사육사의 명령을 듣고 전부 숙소로 돌아갔지만 이 하람베만은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에게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아이를 끌고 해자를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동물원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겠죠. 결국 하람베는 사육사들에게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살되고 아이는 큰 부상 없이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대로 끝났으면 단순히 동물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남았을 텐데, 문제는 이 장면을 고스란히 찍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면서 일이 커지기 시작해요.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하람베가 아이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영상을 보면 하람베가 아이를 물속에서 거칠게 끌고 다니는 것 같긴 하지만 확실히 다치게 할 목적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 하람베가 억울한 죽음을 맞았다고 추모하는 물결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동물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거나 하람베를 사살한 사육사, 그리고 아이를 간수 못한 부모들에게까지 비난이 쏟아지게 됐죠. 그런데 너무 과한 비난과 추모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걸 반대로 풍자하는 밈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거서 미국 인터넷은 그야말로 하람베 밈으로 대환장 파티가 열리게 되면서 2016년은 하람베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람베 사건의 전말인데, 그러니까 이 치토스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릴라를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팔렸다는 거죠. 대체 누가 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안 썩고 잘 있는지 모르겠네요. 개미랑 바퀴벌레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치토스를 떠올릴 때 반드시 연상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치토스를 먹을 때 정말 불편한 게 하나 있죠. 바로 이 양념이 너무 찐득하고 꾸덕하게 손에 붙어버려서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념이 손에 묻는 걸 극혐해서 젓가락으로 치토스를 먹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 치토스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까 하는데, 프레토레이사도 이게 문제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타개할 해결책을 고민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려요. 어차피 양념이 손에 묻는 걸 개선할 수 없다면 이걸 거꾸로 마케팅에 이용해보자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프레토레이사는 치틀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손에 묻는 치토스 양념을 치틀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단가가 비싸다는 슈퍼볼에 광고를 시키기까지 합니다. 상사가 주인공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치틀이 묻은 걸 보고 이해한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주인공은 이걸 이용해서 매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손에 치틀을 붙이고 뺑키를 부린다는 내용인데, MC 해머의 메가 히트곡 캔트 터치 디스를 부금으로 깔아서 매우 절묘하게 녹여내면서 그의 가장 재밌는 슈퍼볼 광고로 뽑히는 영광을 안기도 했어요. 손에 묻는 걸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는 메시지를 재밌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런데
슈퍼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하프타임 쇼죠. 이 슈퍼볼 하프타임 쇼라는 게 마이클 잭슨이나 비욘세, 마돈나 같은 전설적인 가수들만 설 수 있는 영광의 무대인데 2015년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은 팝 프린세스라고 불리는 케이티 페리였어요. 오프닝에서 커다란 호랑이를 타고 나와서 한국에서는 이게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는데, 근데 정작 미국에서는 이 호랑이보다는 케이티 페리의 의상이 더 큰 가십거리를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이 의상이 핫 플레이밍 치토스, 줄여서 핫 치토스의 봉지랑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연의 일치로 좀 비슷할 수도 있는 거지 저게 무슨 논쟁거리가 되냐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이유가 있는 게 케이티 페리는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핫 치토스의 광팬이기 때문이에요. 케이티 페리는 단순히 핫 치토스 먹는 걸 좋아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자신의 뮤직비디오에 핫 치토스를 등장시키기도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 아예 할로윈 파티 때는 핫 치토스 의상을 입기도 하면서 진정한 핫 치토스 오덕의 면모를 뽐내기도 했어요. 케이티 페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치토스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세계적인 스파 브랜드는 치토스와 콜라보한 옷을 내놓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치토스 치킨, 이거 매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걸 따라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 KFC도 치토스 메뉴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거 우리나라가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유명 셰프가 치토스와 콜라보한 팝업 레스토랑을 오픈해서 치토스 미트볼, 치토스 타코, 맥앤 치토스 같은 메뉴를 판매하면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거든요. 이런 역사가 쌓이면 쌓일수록 치토스는 단순한 과자가 아닌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 같죠?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